자, 이제 7장의 마지막 주제는 엔드포인트 디텍션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타이트레이션 커브 뭐 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산했을 때 뭐를 쟀습니까? 저기 그 전체 과정을 쭉 이제 모니터링 하려면은 어떤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 되죠. 뭐 전압을 측정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엔드 포인트, 그죠? 딱 우리가 이제 그 반응이 끝나는 지점을 알고자 할 때는요, 그렇게 이제 복잡한 장치가 필요 없고 어떤 시약을 가지고서 우리가 검출할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볼 하드 타이트레이션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화이안스 타이트레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저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죠. 오래전에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표준 방법을 다 제시해 놨습니다. 자, 먼저 그럼 볼 하드 타이트레이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볼 하드 타이트레이션은 이제 보통 그 클로라이드 이온, 그죠? 이온을 이제 측정하는 데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클로라이드 이온뿐만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온이 또 여기 해당돼요. 그죠? 잘 보시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를 어떻게 가느냐 잘 보시죠. 먼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로라이드 이온이나 또 이제 사이오시아네이트 이온 같은 경우 또 이제 우리가 활용이 되는데, 잘 보시죠. 먼저 클로라이드 이온이 미지 시료 중에 클로라이드 이온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뭘 집어넣냐면요, 엑세스로 우리가 실버 이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시료 중에 그 클로라이드 이온이 얼마나 있는지를 대강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면은 뭐 시행착오를 좀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라이드 이온을, 그죠? 보다 더 많은 초과의 실버 이온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미 있는 것은 실버 클로라이드로 침전이 되고, 용액 중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실버 이온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남아 있는 실버 이온을 KSCN, 포타시움 사이오시아네이트 요 물질로 타이트레이션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표준 용액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순도 높은 그런 크리스탈을 우리 고체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여기 보니까요, 굉장히 강한 산성에서 이 반응이 진행해야 돼요. 뭡니까? 0.5몰라짜리 나이트릭 애시드, 이런 질산 용액에서 반응이 잘 갑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는 지금 그냥 아는데요. 이거를 이런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볼 하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실험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요거랑 타이트레이션 해서 딱 실버 이온이 액세스로 있는 만큼 요게 첨가되면은 실버 사이오시아네이트, 요게 이게 물이 안 녹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이렇게 침전으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엑세스 실버 이온은 이렇게 해서 소모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어떤 이온, 여기 페릭 이온이 있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타이트레이션 하기 전에 페릭 이온을 먼저 이제 지시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실버 이온하고 요 페릭 이온이 이제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사이아네이트가 요 실버 이온과 반응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하얀 색깔의 고체입니다. 이게 이제 침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실버 아니 뭐 사이오시아네이트 이온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그때는 어때요? 이게 초과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이제 실버 이온은 다 반응하고 없어졌으니까. 그럴 때 이 페릭 이온이 이거랑 서로 결합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간색의 뭡니까 페릭 사이오시아네이트 요 이온이 이런 컴플렉스가 딱 형성이 되면서 색깔이 붉게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엑세스로 들어간 실버 이온의 농도를 알 수 있고, 그때 이제 부피로부터 몰수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엑세스 실버 이온의 그 양을 정확히 우리가 이제 첨가했기 때문에 미지 시료에 있는 그 클로라이드 이온과 결합한 요 Ag 은 이온의 몰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클로라이드 이온의 몰수를 알 수 있고, 그걸 부피로 나누면은 농도를 알 수가 있다.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은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과거로부터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아젠토메트릭 타이트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젠토, 요게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 왜 AR이 아니냐? AR은 알고는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AG, 은이 실버가 왜 원소 기호가 AG냐? 이제 여기 나온 겁니다. 이게 라틴말에서 나온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붉은 색깔이, 용액의 붉은 색깔을 딱 띄는 순간에 우리가 타이트레이션을 멈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안스 타이트레이션, 이걸 여러분 파잔스라고 되게 발음을 안 하더라고요. 파이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파이안 이 타이트레이션 방법은 또 이제 원래가 좀 달라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죠. 그죠? 잘 보시면은 이거는 어저옵션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 됩니다. 어저옵션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요? 흡착이죠, 흡착.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요거요. 침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침전은 물에 잘 안 녹는 솔트죠. 그렇지만은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결합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회색으로 된 거 보시면은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쭉 결합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잘 보십시오. 표면이 그냥 중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죠? 어떠한 침전이 이제 형성이 돼서 그 저 뭐 비커나 플라스크 밑바닥에 가라앉았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침전은 그럼 중성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용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침전 겉 표면에는 어떤 이온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여기는 이제 음이온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온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디케이터로 쓰는 커다란 그런 물질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보통 다이 물질이죠. 그죠? 염료. 그것이 있으면은 요 다이도 여기에 달라붙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대개 이제 다이는 음전하를 띄느냐 양전하를 띄느냐 했을 때 음전하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음전하를 띄는 음이온인 다이 그 분자가 여기 침전된 그런 상태에 그런 크리스탈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버 클로라이드가 침전됐다 그러면은 클로라이드 이온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인디케이터, 우리가 어떤 인디케이터는 나오는데 그 인디케이터 이온이 여기 이제 많이 달라붙어 있죠. 자, 그렇다 어쨌단 말이냐? 이제 그런 다음에 이게 당력점을 이제 지나서 은이 지금 뭐냐면 은 이온 표준 용액을 첨가하는 거예요. 당력점을 지나서 은이온이 좀 첨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실버 이온이 좀 약간 과량으로 첨가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표면에 달라붙겠죠. 그래서 표면에 달라붙으면 어때요? 은이온은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그 붙어 있는 어떻죠? 이게 이제 차지, 예? 요게 이제 네가티브 이제 음전할 띈 차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어 양전하를 이렇게 띄게 되는 거죠. 그죠? 양전하를 띈다기 띄는 것이 아니고 요 크리스탈 자체가 음전하를 띄고 있다가 은이온이 좀 첨가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띄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요 인디케이터의 색깔이 바뀐다 이겁니다. 컬러 체인지가 일어난다. 이제 그게 바로 파이안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인디케이터가 쓰이느냐 이런 목적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다이클로로플로레신 그리고 테트라브로모플로레신 보시죠. 이런 골격을 갖고 있는 거 요거요. 이런 골격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플로레신이라고 그래요. 플로레신. 음? 여기는 이제 클로라이드가 하나 두 개 있기 때문에 다이클로로 플로레신, 이거는 테트라 브로모, 그러니까 브로마이드가 하나 둘셋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플로레센이라는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이 이건 아주 강력한 형광을 띱니다. 강력한 형광을 떼요. 그죠? 근데 그 형광 색깔이
그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져서 눈으로 아주 금방 확인이 될 정도로 그런 조건을 그런 그 뭡니까 색깔 차이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당뇨증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침전이 되죠. 그러면은 당뇨증까지 얘는 음이온으로 전하가 음전하가 띄다가 역시 이제 인디케이터도 음전하를 띈 상태로 있다가 추가로 우리가 실버 이온이 첨가되면은 이 크리스탈 침전물의 차지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색깔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디에 응용하느냐? 볼 하드 방법이 응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화이안 방법이 응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볼 하드 방법은 어떤 이온에 응용되느냐? 아까 예를 들었을 때는 클로라이드 이온만 응용됐지만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이렇게 할로젠 이온뿐만 아니고 사이오시아네이트 뭐 이거 이름 CNO 마이너스 또 아르세네이트 이것도 있고요. 또 포스페이트, 사이아나이드, 또 옥살레이트, 카보네이트, 설파이드, 크로메이트, 이건 뭡니까? 보로하이드레이트, 뭐 이런 거, 이런 이온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라티 방법의 특징은 침전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제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거 보세요. 왜냐? 그냥 같은 용액에서 다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됩니다. 그냥 색깔 변화, 그죠? 만 있는 점인지만 보면 되는 거요. 그죠? 어, 여러분,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요 위에 있는 그런 이온들은 침전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이온들은 침전물을 제거할 필요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맨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소름 보로 하이드레이트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 환원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검출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백타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버 이온을 왕창 집어넣은 다음에 남아있는 실버 이온을 이걸로 이제 검출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검출해서 이렇게 실버 이온 침전이 금속으로 되고 이게 뭐냐 환원제라고 그랬잖아요. 환원이 되고 요게 이제 다이하이드로겐 보레이트가 되고 물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반면에 화이한 방법은 어떤 걸 검출하는 데 이용하느냐? 이렇게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사이오시아네이트 그리고 페로 사이나이드 그죠? 요거 있어요. 이거는 직접 실버 이온으로 타이트레이션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이로 뭐 쓰냐면 플로레센을 씁니다. 또는 이렇게 다이클로 플로레센, 에오신 뭐 등등 여러 가지 지시약을 써서 색깔 변화로부터 알 수 있고요. 징크, 이가 이온. 이거는 또 어떻게 해요? 양이온도 검출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포타시움 페로사이나이드라는 요 분자가 있어요. 대단히 큰 분자고 대단히 많이 쓰이는 요 이온입니다. 이것과 먼저 반응시키면은 이렇게 이런 물질이 됩니다. 포타시움 징크 이게 페로사이나이드가 돼요. 그러면 엔드포인트로 다이페닐 아민을 쓴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요 논문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설페이트 이온도 알 수 있어요. 뭘로 이제 우리가 이걸 침전 반응 일으키느냐? 바리움, 하이드록사이드로 침전을 시켜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는 지시약이 뭐냐? 알레자린, 레드 S라는 걸 지시약을 써요. 그죠? 이거 여러분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원리만 아시면 돼요. 머큐리스 이온은 뭡니까? NaCl로 침전을 시켜요. 머큐릭, 머큐리스 클로라이드로 그 다음에 브로모페놀 블루 이거를 이제 지시약으로 써서 색깔 변화로부터 할 수 있고요. 포스페이트 이거 옥살레이트는 요 물질 레드 이제 아스테이트로 침전을 시킨 다음에 그럼 뭐가 됩니까? 레드 포스페이트가 되고요. 레드 옥살레이트 뭐 이런 것이 됩니다. 요 물질에 대해서는 엔드 포인트는 뭘로 하느냐? 브로모플루오레세인 이걸로 지시약을 써서 색깔 변화로부터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은 아주 전통적인 그죠? 그러니까 1900년도 뭐 초나 그때 이미 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확립해 놓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다 나온 건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설페이트 이온을 검출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이 정보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는 알 수 없고 여기에 해당하는 실제 논문 아니면 표준 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이죠. 여기서 이제 이번 7장 멈추도록 하겠습니다.